국가근로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줌터뷰 이번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신지우 그리고 안민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직접 뵙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블루밍은 1년 동안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네, 그럼 오늘의 줌터뷰 시작해볼까요? 우선 간단한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는 프로글러러, 인하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성현겸입니다. 어디서 어떤 근로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전자팩스 접수, 스캔 업무 보조, 그리고 의료 영상 CD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국제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이들을 관리해주고, 놀아주고,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생일 파티 준비까지 다양한 유치원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교내 근로로는 항공대 재무팀에서 연말 정산, 품위서 정리, 전화 업무와 같은 일을 도왔습니다. 근로지도 다양한데 정말 각기 다른 업무를 하시는군요. 그럼 국가 근로자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이 C0 이상 수준이셔야 합니다. 교내 근로는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이 따로 존재하고요. 신청 기간은 1차, 2차로 나눠져 있어 2학기 근로 기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추후 공지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근로 기간은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2월 28일, 그리고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근로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그렇다면 희망 근로지를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근로지 선택 시 꿀팁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내외 상관없이 희망 근로지를 1순위, 2순위 두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 근로를 잘 몰라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학교 도서관에서 1년 정도 근로를 하고 현재는 교회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인 것 같아요. 아마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공감하실걸요? 제 친구는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근로지에서 근로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둘 다 예비로 뽑히게 된 거라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비로 뽑히면 남은 자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선택지 중에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로지 선택 시 꿀팁은 시급도 있지만 거리도 중요한 거요.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근로지 선택 기간 동안 적당한 눈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로생을 많이 뽑는 곳에 쓰거나 경쟁률이 낮은 곳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내 근로했던 곳도 다른 근로지에 비해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제가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로와 관련된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살짝 맛보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알 수 없는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줌터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에는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가 있는데 그것들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일단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의 구분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교내 근로는 말 그대로 학과 행정실이나 도서관 등 학교 안 부서에서 근로를 하는 형태이고, 교외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나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등과 같은 곳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교내와 교외 근로 가능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일에 최대 8시간, 학기에는 일주일에 20시간, 방학에는 40시간 근로를 하실 수 있고, 교내는 월 최대 50시간, 교외는 85시간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근로의 장점은 학교에서 근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근로지로 이동하는데 이동 시간이 짧았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근로할 때
다른 학과 친구들과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과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교회 근로의 장점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공기업 취업의 꿈을 가지고 있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로를 하면서 그곳에서의 실무 업무를 보조하고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입장에서 교내가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을 듣다가 공강에 1시간이어도 와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내 일의 강도가 교회보다는 세지 않았다는 거? 또 익숙한 공간이다 보니까 심적 부담감도 적고 학업과 병행이 좀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월급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로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솔직히 돈이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교내는 1시간에 9,000원, 교회는 1시간에 11,150원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훨씬 이득이죠? 학교마다 월급날이 다 다른 걸로 아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근로한 날 다음 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현재 최저지급이 8,720원인데 정말 시급이 높네요. 몇백 원의 차이가 모이면 정말 크잖아요. 맞아요. 다른 알바를 하다 보면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있죠. 또 교회는 무려 2,340원 차이니까 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다음으로 근로를 진행하기에 앞서 OT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근로를 처음 시작하면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근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업 시간에는 당연히 근로를 할 수 없고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 시간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비로 들어가서 이럴 경우에는 OT는 온라인으로 듣게 됩니다. 또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예비가 아니더라도 OT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전반적인 설명과 근로 시간표 짜는 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이번에 도입된 GPS 출근부 설명과 주의사항들을 온라인 OT 때 알게 되실 겁니다. 현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GPS 출근부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침 근로 중이신 하연님에게 전화가 왔네요.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재미없죠? 저랑 퇴근하기 전에 전화 잠깐 해요. 먼저 GPS 출근부는 근로 장학생들이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위치 기반 어플이에요. 이걸로 부정 근로, 수급을 막을 수 있으니까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로그인은 생체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어요. 10시다. 고된 하루가 끝났으니까 전 퇴근할게요. 제가 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나오고 여기서 끝! 당신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정근로 안 하기로 약속! 네, 하연 씨가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영상통화로나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한층 생생한 줌터뷰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근로를 하면서 있었던 사고나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교내 근로를 했었을 때인데요. 도서관 로비에서 출입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려면 학생증이 꼭 필요한데 저희 학교 외국인 학생이 학생증을 들고 오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출입증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인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저에게 엄청 뭐라 하셔가지고 되게 난감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해준 게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또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까지 편지를 써서 줬는데 정말 감동의 쓰나미였습니다. 지연님,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알바를 하다 보면 사람 대하는 일이 정말 힘든데 근로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유치원은 정말 힘들기도 했을 것 같지만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힐링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반 알바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근로를 하기 전에 파스타집 알바도 해보고 또 근로와 카페 알바를 병행도 했었는데요. 일단 일 자체가 크게 힘들지도 않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정말 격공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게 다른 알바를 하다 보면 정말 큰 장점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또 교내에서 근로를 하면 교내 학생이다 보니까 더 편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정해진 시간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국가근로다 보니 사소한 것도 철저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은 정말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시급도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국가근로를 추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현견님, 지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몰랐던 국가 근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한 신지우, 안민주입니다. 앞으로 불림을 기대해주세요.